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를 추진해 전남형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남 에너지 산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 김신남 에너지산업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신남입니다. 네, 먼저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전라남도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가 있죠. 예. 그중에서도 블루 에너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블루 에너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블루 에너지 이전에 블루 이코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청정한, 그러니까 블루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청정한 그런 그 자연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첨단 기술을 적용을 해서 우리 지역을 새로운 산업을 좀 육성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전남도의 그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김영록 지사님께서 추진했던 그런 그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블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태양광이나 풍력 자원이 우리 전남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 최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만한 여건과 잠재력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도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저희 전남도가 그 풍부한 블루 자원하고 잠재력을 그 기반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저탄소, 그다음 친환경 어떤 경제 구조로 가는 데 있어서 하고 있는 한국판 그린 뉴딜의 가장 최적합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그 신재생 에너지 자원 산업을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우리 전남도가 재생 에너지 잠재량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1위입니다. 1위.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일사량이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7% 이상이 높고요.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20.5%를 차지해서 1위입니다. 또한 해상 풍력 잠재 발전량은 30% 1위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전남도가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풍력 단지를 그 해상 풍력을 예를 들면 해상 풍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남 우리 도의 연안이 평균 40m 미만의 수심이 좀 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바람도 평균 그러니까 7.2m 초당 7.2m 풍속이어서 풍속도 좋고 해서 이 그 해상 풍력 단지 조성에 유리하고요. 또한 여기에 이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조선 철강 이것들이 풍력사업 연관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 전남도에 이런 상업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전라남도는 전남형 뉴딜의 핵심인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신안에서 있었던 이 해상풍력 발전 투자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오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었는데요. 네. 여러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 해상풍력 발전 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초에 이제 우리가 이 전남 그 해상풍력 이 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전남형 일자리 사업 모델로 해서 만든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전남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좀 올려주자, 또 산업을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해상풍력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약 450개의 기업을 유치를 하고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이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간에 발전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를 못하고 전부 다 발전 사업들만 이익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발전에 있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주민이 참여도 하고 투자 참여도 하고 거기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모델을 해서 갈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 5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균형 뉴딜 투어 첫 번째로 우리 전남 신안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도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5대 해상 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그 목표 하에서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일들을 계속 좀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남에서 힘을 쏟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지금 이 추진 현황이 궁금한데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규모는 지금 8.2기가와트거든요. 이 8.2기가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울하고 인천에 있는 모든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어마어마하지요. 또한 그 소나무 약 7,100만 그루를 심은 것 같이 그 1천만 톤의 CO2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2기가 이러면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한 개가 1기가거든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 8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2기가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3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25년까지 4.1기가와트를 건설하는데 약 21조 원을 투자해서 150개 기업 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고 나머지 3단계는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단계 그 4.1기가와트 중에서 선도 사업은 0.6기가와트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첫 착공을 올 10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이제 3.5기가와트 물량은 상반기 안에 이제 계측기를 이제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서 발전을 하더라도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관련된 그 송전망,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된 전기를 육상으로 보낼 그 대규모 송전망을 설치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지금 현재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사업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일정 부분 지분을 참여를 하고 거기서 나온 투자의 수익금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쉽게 얘기해서 뭐 태양광 또는 풍력, 에너지 연금 같은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발전 사업자하고 우리 지역 주민이 이익을 같이 공유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송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용역도 좀 해야 된다는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착실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신안군에 조성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 전남만의 힘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부 차원의 지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약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8.2기가와트라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8개, 9개를 세운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최근 같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뭐 하나 세우는데 최신형 같은 경우 워낙 비싸서 뭐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에 49조가 투자가 되는데 주로 이제 민자, 개인 발전 사업자가 와서 투자를 해서 이제 이렇게 풍력기를 꽂고 발전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다만 해상 풍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많은 그 법률들이 걸려 있어서 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업부, 예를 들어서 뭐 발전을 허가하는 산업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많은 부처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그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착공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모든 단계를 거치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인허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통합 기구를 지금 해달라고 설치해달라고 지금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덴마크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스톱으로 민원을 다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그 법을 그 제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칭 뭐냐면 현재 해상풍력 발전 보급 촉진 법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법 안에다가 이런 그 인허가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기구를 전담 기구를 두도록 해서 이 신속하게 그 인허가 업무를 단축시켜주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핵심이 대량으로 신안에서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이 전기를 우리 전남도에서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전기를 수도권이나 다른 곳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이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망이 필요한데 이 망 구축에 우리 현재 목표대로 8.2기가를 다 보내려면 약 2조 3천억이 필요한 그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법에는 발전 사업자가 그거를 부담하도록 돼 있었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가 너무 부담이 커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고속도로와 같은 어떤 기관 산업을 기관망으로 생각을 해서 정부가 먼저 그래서 이제 우선은 1단계로니까 1단계는 약 7,800억입니다. 이 송전망 건설한 1단계 비용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비로 그 중에서 한 50% 정도를 국비로 좀 부담을 해달라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망이 구축이 안 되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중에 하나가 이 송전망 구축하는 이 문제, 이거를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정부가 지금 이걸 도와줘야 되죠. 이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래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어로 행위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으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해상풍력으로 해서 그걸 못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보상금 당연히 이제 검토가 되겠지요. 추후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주변 지역 사람들은 뭐냐 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신 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보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지금 법적인 그 틀을 만들도록 지금 정부한테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규모가 엄청난 만큼 국가 차원의 좀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참 공감이 예. 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민들,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었는데 이런 반대를 좀 극복하고 같이 상생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해상풍력 전에 해상풍력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전남도에 있는 신재생 중에서 태양광도 그렇고 아주 곳곳에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시골에 발전 사업자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풍력을 설치해서 주민들은 이익을 하나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전부 다 그냥 발전 사업자가 왔고 환경을 해치고 자기들은 돈만 벌어서 먹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전국이 지금 다 시끌시끌한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또 난개발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려줄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 전남 지역이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찾는 고향으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 김영록 지사님의 그 목표시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보느냐 그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 사업자가 전부 다 이익만 보고 떠나버리는 그 이익만 보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피해만 보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발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얻는 그러니까 주민이 이익이 공유되는 다만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이익이 발생을 했다. 그럼 그 중에서 발전 사업자가 얼마나 가져가고 우리 지역 주민이 얼마를 얻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배분에 대한 논의는 해야죠. 왜냐하면 발전 사업도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그 이익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익을 볼지에 대한 이익을 공유할지에 대한 그런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겁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이제 민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안하고 목포 이렇게 신안 주민들하고 이렇게 우리 관하고 또 발전사하고 다 모여가지고 논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들을 적극 찾아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찬성해야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가지고 좀 모두가 반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전남의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이슈로 떠오르는 게 바로 한전공대라고 불리는 이 한국에너지공대잖아요. 지난 3월 24일이죠. 이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전남은 특히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통과 과정 좀 어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희 도는 어떻게 하든지 올 3월에 이 한전공대법을 통과를 시켜야만 내년 3월 저희들이 이제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도 하시고 2번이나 하셨고 또 농림부 장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사님이 이 국회에 대한 활동에 대한 그 노하우나 또 워낙 네트워킹이 좋으셔서 그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잘 해결해 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야당들이 좀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방 대학이 이렇게 대학들이 문을 닫고 이런 환경에서
별도의 대학이 또 필요한 거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에 특화된 전문 대학을 만들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걸맞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상당히 설득을 했고요. 또한 이제 각종 예를 들어서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여야 의원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국회 경험이 워낙 풍부하시니까 우리 김영록 지사님하고 윤병태 부지사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 그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그 신정훈 산자위 위원하고 송갑석 우리 여당 그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낙연 그 당 대표께서 그것을 한전공대법 3월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을 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줘서 아마 그게 잘 된 것 이번에 무사히 통과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작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법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굉장히 보람도 있고 큰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 한전공대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계획대로 내년에 2022년에 정상 개교의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좀 개교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법은 통과가 됐지만 그 법을 이제 법 통과 이후에 한 달 동안 이 법은 이제 제정이 되고 공포는 한 달 뒤에 이제 공식으로 공포가 됩니다. 그 과정 그 공포되기 전에 저희들이 시행령을 4월 달 안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산자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할 겁니다. 시행령을 조기에 좀 마련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일반 그 법인으로 대학 법인은 한전공대 법인이 설립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총장님도 지금 뽑혀 있고요. 교수도 지금 뽑아놨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것을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학생들을 이제 9월달에 이제 학생들이 뽑잖아요. 올 9월에 이제 하는데 5월 안에 그러니까 모집 요강을 어떤 학생을 우리가 선발하겠다는 그 모집 요강을 5월까지 만들어서 그걸 공포를 해야 그걸 보고 학생들이 이제 응모를 하죠. 그래서 5월 초까지는 그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그런 학생 모집 요강을 다 마련하고 그럼 9월부터 이제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다만 건물이 이제 그 건물이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좀 필요한데 예. 이제 한국에너지 신기술 한전공대 한국전력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가 9월 달에 그 한전 옆에다가 이제 문을 열어요. 신기술 연구소가 거기 일부 공간을 하고 원래 이제 한전공대 그 본관 건물을 이제 설계도가 다 나왔습니다. 도면이 이게 그 조감도가 나왔죠. 그 중에서 내년에 당장 개교에 필요한 공간은 5월 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 5월 달에 그 전체 한전공대 본관 건물 중에서 내년 개교에 3월 달까지는 지을 수 있는 그 공간들을 5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공간은 그 올 9월에 오픈하는 한전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를 활용을 해서 내년 3월에 정상 개교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개교까지 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전남의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국장님께서는 전남이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전남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노령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남 그런 고향을 만들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인데 기존에 있는 그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청정한 산업을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남 이걸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 유치입니다. 투자 유치. 네. 그래서 결국 네 가지 남은 게 이제 법이나 제도를 좀 정비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이 돌아오고 그래서 젊어지는 전남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에너지 산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좀 잘 보완이 돼서 이 에너지 신산업이 전남 지역의 이 발전을 확실히 이끌어줄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가 우수한 여건과 잠재력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 사업과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그린 에너지를 선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